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지적 MZ 시점 두 번째 방송으로 찾아오게 된 임소희 조재입니다. 네, 지난주 방송에도 두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감사하게도. 감사하게도. 네, 오늘도 저희가 이번에는 최근에 서희초등학교 이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큰 논란이 됐었죠. 네. 이와 관련해서도 얘기해볼 게 좀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주제는 이제 교권 침해 그리고 학생 인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서희초 교사분께서 안타깝게 극단적 네. 선택을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현재 이제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 학생인권 조례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네. 이제 이 학생인권 조례가 이 발생함으로써 이제 이 교권이 추락했다. 네.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혹시 학생인권 조례에 관해서 혹시 소희 씨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학생인권 조례는 일단 학생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하나의 조례입니다. 네, 최근 이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서두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권이 추락했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혹시 네. 소희 씨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근데 사실 저는 학생인권 조례가 조금 개정돼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학생인권 조례를 기반으로 보면 조례 시간에 학생을 깨우는 것도 이거는 인권 침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별 금지 조항 때문에 특정 학생만 집중적으로 칭찬을 하는 것도 이거는 차별 금지 조항이 이제 위배가 돼서 학생 인권 조례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해도 네. 학생인권 조례에 위배된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게 너무 좀 일단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좀 전면 개정과 재검토 의지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 칭찬을 모두에게 하지 않고 그렇죠. 특정 학생한테만 칭찬을 하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차별이라는 말씀. 거죠. 네. 아, 그렇군요. 네. 좀 저는 제가 개인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현실 상황에 조금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최근에 이 서희초의 이 초등교사가 자살한 이 서희초 사건과 관련해서 네. 이 학생 인권과 이 교권 사이에 어떤 딜레마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혹시 소희 씨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요즘 뭐 기사에도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학생 인권과 교권 침해가 이제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상충되는 문제는 그렇죠. 아니다. 뭐 교권이 이제 위상이 높아질수록 뭐 학생 인권은 낮아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 인권을 빼앗아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는 이런 제로섬 발상은 오히려 교육 현장에서도 교사와 학생 간의 대립의 공간으로 더 몰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개선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학생인권 조례가 이 학생들의 어떻게 보면 권한만 명시가 되어 있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교사는 이거에 대해서 학생의 권한을 침범하지 마. 딱 거의 이 정도 수준의 딱 이 인권 조례가 딱 성립이 되어 있다. 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학생이 어떤 행동이나 뭐 언행이나 했을 시에 이 정당한 이런 책임 혹은 페널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학생이 이제 수업 시간에 누워서 자고 있던 겁니다. 네. 지금 이 현행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보면은 선생님은 이 학생을 깨울 수가 없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책임을 부여한다는 의미 자체가 이 학생을 교사께서 깨웠을 때에는 이제 일어나야 한다라든지 안 일어났을 시에는 이 엄연한 이 교실 내에서 이 학습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제 간주를 하고 뭐 다른 부가적인 벌점이라든지 네. 뭐 어느 정도의 이런 페널티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페널티들을 이 학생인권 조례에도 투입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 학생인권 조례에 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학생인권 조례가 현재 이제 어떤 허점이 있고 어떻게 이제 나아가면 좋을지 이런 안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번엔 교사인권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교사인권은 저희가 어떻게 보장하고 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아까 저희가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교사에게는 교사 인권 조례가 없대요. 아, 네. 네. 그래서 일단 교사 측에서도 교사 인권 조례를 좀 만들고 뭐 생겨나고 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 개정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교육청이 사실 교사를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 교육청에서 이제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교권법률 지원 자문단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저도 처음 들어보고 진짜 처음 들어봐요. 그렇죠. 미흡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권 법률 지원 자문단도 좀 확대를 하고 마련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추가적으로 이 교사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안전 메일 혹은 안전 전화번호 이런 걸 한번 도입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전화번호라든지 이 메일 같은 것도 이 교사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이제 도입이 돼서 나름 좀 블라인드 시스템을 가지게 된다면 좀 이런 민원이라든지 물론 이제 민원이 모두 나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민원에서 나름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사사건건 너무 이렇게 구애받지 않을까, 받지 않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이 서희초 관련 사건과 관해서 이 학부모가 개입됐다라는 그런 의혹과 정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학부모가 너무나 많은 이제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이제 교사가 그 민원에 시달려서 이제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학부모에 관해서도 좀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학부모가 이 학교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개입을 해야 하는지 소희 씨 의견 있으신가요 혹시? 일단 학부모도 저희가 앞서 얘기한 교사 인권조례, 학생 인권조례처럼 하나의 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학부모들의 그런 행동, 민원 같은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저희가 교육청 차원에서든 정부 차원에서든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에게도 저는 좀 페널티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너무 악성 민원을 주기적으로 많이 넣는다던가 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학부모위원회 이런 거에서 좀 배제를 시킨다던가 아까 학부모께서 직접 이제 학교 나름 행사라든지 그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제한시키겠다. 그렇죠. 그렇게 어느 정도 페널티를 주지 않고서는 학부모들도 그런 민원을 주기적으로 넣을 것 같단 말이죠. 아무래도 이제 학부모님 분들이 보면은 요즘에 아무래도 저출산 시대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내 자식이 너무 소중하고 내 자녀 너무 소중하고 근데 사실 제가 아빠고 소희 씨가 엄마였어도 마찬가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어떻게 내 아이가 지내고 행동하는지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학부모분들께서 많이 높아졌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부모분들이 아무래도 이 학교 측에 좀 더 개입하고 하는 상황이 좀 더 잦게 발생하면서 조금 이런 안타까운 사태까지 좀 과해지다 보니까 좀 벌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맞습니다. 저는 또 이제 이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 이렇게 얘기를 해봤지만 추가적으로 이 학교 측도 나름의 책임이 또 좀 더 부여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처럼 교사가 딜레마가 발생하거나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제 신고를 만약에 하게 되면 저는 이 학교 측에서도 담당하고 있는 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 학교장 의견을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해당 사건을 좀 공론화시켜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다든지 묘사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이 학교에서 이번 초등교사도 좀 나이가 굉장히 어린 임용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좀 안타까운 일을 겪었는데 아무래도 좀 학교도 조직이고 기관이다 보니까 좀 묵살하거나 좀 쉬엄쉬엄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기조도 분명 보입니다. 현재 그런 기조가 보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이를 굉장히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묵살해서는 더 이상은 이제 묵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이거를 나름 공론화시켜서 많은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 혹은 교사 모두가 알 수 있게 명시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교사분들께서 이 신고라든지 이런 구제 절차를 원활하게 밟기 위해서 독립적 기구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도 사실 이런 업무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 또 민원이 거듭되다 보면은 과부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민원만 이 학교와 학생 그리고 교사 간에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민원만 정말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독립적 기구, 신고 기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관이 좀 더 세워진다면 이런 사태가 좀 더 잘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교육청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폐단이 많다는 게 현재 이 시점까지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서희초 사건만 해도 교사 사망 사건보다도 사실 더 큰 논란이 됐던 게 이 가해자 학생의 부모가 변호사고 할아버지가 삼선 의원이다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뭐 물론 저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학생도 학교도 각자의 이해관계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이런 교육청과 학교 측의 폐단도 많이 없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얘기해서 일단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그러면. 저희는 일단 현재 언론 많은 매체들이 교권과 학생 인권을 분리를 해서 마치 이제 저울질 하듯이 학생 인권이 올라가면 교권이 추락한다. 네. 반대로 이번 사태 때문에 이 학생 인권을 내리고 교권을 올려야만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절대 상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 벌어졌던 사건들을 미루어 봤을 때에는 학생 인권도 나름의 그런 보완돼야 될 상황들이 분명 밝혀졌고 네. 반대로 이 교권도 어쨌든 이 교권에 관련된 조례들이 없기 때문에 이 교권을 위해서 이 교권을 정확하게 이제 명시를 하고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이 교권이 침해되는지 위배되는지 이를 완벽하게 좀 구분을 정리를 해가지고 조례로 만들어서 이를 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조금 네, 개선을 네, 해야 개선을 될 필요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이 좀 있습니다. 아파가지고 그래요? 네, 말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마음 아픈 사건이긴 하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저희보다 어린 맞아요. 저보다 어리다고 네. 하더라고요. 굉장히 네, 아직 이제 막 사회로 나가서 맞아요. 이제 막 정말 교사의 포부를 가지고 네, 나아가야 될 그런 시기인데 맞아요.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이제 서희초등학교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교권 침해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눈 주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생각이 굉장히 또 다양하게 나뉠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맞습니다. 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10분을 좀 많이 넘긴 했는데 그래도 긴 영상만큼 또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지적 MG 시점의 임소희 조제이였습니다.